그 오전에 만들었었던 이 다이얼로그들을 보시면은요, 그 저희가 직접 뭔가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죠? 뭐 창의 크기를 직접 변경할 수 있다거나, 혹은 여기 버튼에 있는 이 버튼의 이름들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게 저희들 맘대로 되진 않습니다. 물론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바꿀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메시지 다이얼로그 같으면 여기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못 바꿔요. 네, 옵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옵션이 없는. 네. 근데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만약에 영문 윈도우에서 실행이 되면 여기가 뭐 yes라거나 혹은 confirm이라거나 그런 영어로 아마 나올 거예요. 중국어 OS에서는 또 중국어로 나올 거고 그럴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기본값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디폴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무엇인가를 만들기는 커스터마이징 하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그 옵션 다이얼로그가 여기 있는 버튼의 이름들이나 순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었고, 인풋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어떤 특정 아무 값이나 넣을 수 있게끔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특정 값들만 넣을 수 있도록도 제어를 할 수가 있었죠. 뭐 그렇긴 하지만 그 이외에 뭐 나머지들을 그 하기는 그렇게 적절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해볼 거는 무엇을 해보려고 하냐면, 그 다이얼로그 자체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그 띄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우선 디자인을 조금 바꿀까요? 저희 디자인 탭으로 가셔서 버튼을 2개 정도를 추가를 할게요. 밑에다가 버튼 하나 추가하고요. 자, 여기에는 뭐라고 할 거냐면 커스텀 다이얼로그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다이얼로그란 뜻입니다. 변수 이름은 btn custom dlg라고 할 거고요. 아직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그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자바 스윙에서 제공하는 기본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제작하는, 직접 만드는 다이얼로그를 우리가 띄워보려고 하는 거고요. 다이얼로그만이 아니라 프레임을 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다시 버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요. 여기는 커스텀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프레임. 변수 이름은 btn custom frame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의 버튼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아래쪽에 커스텀 다이얼로그, 커스텀 프레임이라고 하는 버튼을 2개를 추가를 했고요. 버튼의 변수 이름들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btn custom dlg, btn custom frame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소스 코드 쪽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소스 코드로 가면 아마 이렇게 2개가 더 만들어졌을 거예요. btn custom dlg, btn custom frame. 아직은 그 이벤트 핸들러는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고, 이벤트 핸들러에서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위쪽하고 비슷하게 할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우리가 J 옵션 페인에서 뭐 인풋 다이얼로그를 보여줄 때에는 show input dialog 뭐 이렇게 했듯이, 그 다음에 옵션 다이얼로그를 보여줄 때에는 J 옵션 페인 점 show 옵션 다이얼로그 뭐 이런 식으로 했듯이, 우리가 만드는 다이얼로그에서도요, 스태틱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스태틱 메서드를 보여줄 수 있게끔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벤트 첫 번째 다이얼로그 버튼에서만 커스텀 다이얼로그 버튼에서만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를 해볼게요. 네, 소스 코드는 아마 이쪽 부분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J 버튼 커스텀 btn 커스텀 dlg 생성자 J 버튼 커스텀 다이얼로그 여기가 이벤트 핸들러죠. 이벤트 핸들러고 액션 리스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익명 클래스죠. 익명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 액션 리스너를 구현하고 있고요. 구현할 때 그 구현하고 있는 오버라이드하고 있는 추상 메소드는 액션 퍼폼드고요. 클래스를 하나 우리가 J 옵션 페인 보면 이렇게 하시고서 점 쇼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메시지, 다이얼로그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잖아요. 요거를 흉내를 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를 흉내를 내보겠다.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 그 클래스에서 스태틱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화면에 뜰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아직 클래스가 없긴 하지만 my dialog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show my dialog 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우리가 만든 다이얼로그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시겠죠? J 옵션 페인이라고 하는 클래스처럼 스태틱 메서드를 우리가 그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스태틱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다이얼로그를 띄워줄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이런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은 이런 일을 할 건데 아직은 없으니까 일단은 에러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주석으로 만들어 줄게요. 여기는 나중에 이 클래스를 만들고 나서 주석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이얼로그는 어떻게 만드시느냐? 같은 패키지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New 그 다음에 Other를 하시고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만 만들고 있었냐면 애플리케이션 윈도우만 만들고 있었어요. 그죠? 윈도우 빌더에서 스윙 디자이너에서 애플리케이션 윈도우만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J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J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어떤 다른 클래스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다이얼로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이얼로그를 선택하시고요. 넥스트. 자, 여기에 아까 제가 이름을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my dialog라고 하기로 했어요. 자, 메뉴는 J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주는 메뉴고요. 클래스 이름,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프로젝트 이름, 패키지 이름, 슈퍼 클래스 다 되어 있고요. my dialo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뭐가 체크가 되어 있냐면 다이얼로그에서 OK 버튼과 캔슬 버튼까지 만들어주세요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피니쉬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my dialog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J 다이얼로그를 상속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는 다이얼로그 클래스인 거예요. 다이얼로그 클래스인 거고요. 여기에는 J 판넬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네요. 멤버 변수로 판넬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변수 이름이 컨텐트 판넬이에요. 우리가 그 애플리케이션 윈도우를 만들었을 때 애플리케이션 윈도우에서 J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게 컨텐트 판넬이었죠. 그래서 get content pane 뭐 이런 메서드가 있었잖아요.
그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변수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게 컨텐트 패널이에요.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성자를 아예 여기서 불러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메인이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하나에 메인 메소드, 즉 시작하는 메소드가 두 개가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시작점이 두 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요거 일단 조금 이따가 고칠게요. 얘가 클래스의 퍼블릭 스태틱 메소드예요. 퍼블릭 스태틱 메소드.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전에 누군가가 불러줄 수 있는 메소드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여기서는 무엇을 하냐면 다이얼로그 객체 내 마이 다이얼로그를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에서 디폴트 클로즈 옵션을 exit이 아니고 dispose라고 하고 있어요. 클로즈를 클릭했을 때 디스포즈 사라지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exit은 프로그램 종료고요. 디스포즈는 그 현재 포커스를 받고 있는 열려져 있는 창을 닫기만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전체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따가 주석으로 보여드릴게요. 주석으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를 이제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J프레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그 코드하고 똑같죠? 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안에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코드. 자, 그리고 어떤 다이얼로그인지 이 코드를 보시고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디자인 뷰로 보시면 편해요. 이런 창이에요. 이런 창. 컴포넌트를 보시면 컴포넌트랑 같이 보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제일 위쪽에 있는 게 다이얼로그죠.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게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 그 다음에 컨텐트 페인, 컨텐트 패널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쵸? 그 컨텐트 패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 안쪽 부분이에요. 자, 요 안쪽 부분 중에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컨텐트 페인이 있고 버튼 페인이 있어요. 이따가 소스 코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프레임에 컨텐트 페인이 있었듯이 다이얼로그에도 컨텐트 페인이 있어요. 컨텐트 페인은 이 바깥쪽 부분을 제외한 안쪽 실제로 컨텐트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컨텐트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 여기 이 컨텐트 페인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영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영역. 여기가 아까 멤버 변수로 있었던 컨텐트 패널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버튼 페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요 OK 버튼하고 캔슬 버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두 개의 판넬로 이루어져 있고 컨텐트 페인 자체가 두 개의 판넬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 페인 안에 버튼이 두 개가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게 다이얼로그예요. 여기까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그 모양들을 꾸밀 때 어디다 꾸미면 되냐면 여기 컨텐트 페인 쪽에 꾸며주시면 돼요. 컨텐트 페인 쪽에 레이아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플로우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플로우 레이아웃. 여기를 뭐 플로우 레이아웃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앱솔루트 레이아웃으로 바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것들을 컨텐트 페인 컨텐트 패널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소스 코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셋바운드는 다이얼로그의 크기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이얼로그가 뜨는 위치, 다이얼로그의 X 크기, Y 크기를 결정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를 좀 변경을 하게 되면
다이얼로그가 그 뜨는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바꿔줄 수가 있고요. 아까 컨텐트 페인은 다이얼로그에서 전체 다이얼로그에서 여기를 뺀, 그러니까 여기 뭐 최소화, 최대화, 닫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 컨텐트 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컨텐트 페인의 레이아웃은 보더 레이아웃이에요. 보더 레이아웃이니까 북쪽, 남쪽, 서쪽, 동쪽, 그리고 중앙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그 레이아웃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레이아웃인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패널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컨텐트 패널의 크기가 있어요. 컨텐트 패널에 레이아웃 설정하고 있고 컨텐트 패널에 보더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 컨텐트 패널을 애드하고 있어요. 컨텐트 패널을 어디다 애드를 하고 있냐면 보더 레이아웃의 센터에다가 애드를 하고 있어요. 센터라고 하면 아까 제가 괜히 지웠군요. 요렇게 나눠진 영역에서 이 부분에다가 이 컨텐트 패널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한 거예요. 추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이 코드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왜 이거 지금 아래쪽이 컨텐트 페인 안에 컨텐트 패널 안에 들어가는 거에서 이렇게 만든 거긴 한데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 없거든요. 이거 블럭으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코드가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어쨌든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패널이라고 하는 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패널이라고 하는 거를 만든 다음에 얘가 버튼 페인이죠. 그 패널을 애드를 했는데 어디다 애드를 했냐면 사우스에다 애드를 했어요. 사우스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 여기. 그리고 나머지는 애드한 부분이 없어요. 그죠? 네. 이 보더 레이아웃 부분에 센터와 사우스에만 들어가 있고 북쪽이나 웨스트, 이스트에는 애드가 된 게 없어요. 애드가 된 게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컨텐트 패널이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 페인이라고 하는 부분, 요 두 개로 화면이 꽉 찬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까 디자인에서 보셨던 이 부분. 여기가 컨텐트 패널이 되는 거고 여기가 버튼 페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렇게만 보이는 이유가 보더 레이아웃에서 센터와 그 다음에 남쪽, 사우스에다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버튼 페인에다가 버튼 페인이 들어갔죠. 버튼 페인 안에다가 OK 버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캔슬 버튼 만들어서 OK 버튼이 어디에 추가가 됐냐면 OK 버튼이 버튼 페인. 얘가 버튼 페인이거든요. 얘가 버튼 페인이니까 버튼 페인 안에 여기에 OK 버튼이 들어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역시 또 버튼 페인 안에 캔슬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코드 이해되시죠? 네.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을 다 만들 필요가 없는 괜히 이 블록을 만들 필요가 없는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는 제가 알겠어요. 어떤 의도냐면 컨텐트 페인이 버튼 페인을 품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버튼 페인이 OK 버튼 하나를 가지고 있고 캔슬 버튼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로 얘네들을 들여쓰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중괄호들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코딩 습관이고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지역 변수 같으면 이 블록 안에서밖에 사용이 안 돼요.
여기를 블록으로 묶어버리는 순간 그 아래쪽 블록 들어가 볼까요? OK 버튼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지역 변수는 언제 사용이 되는 거냐면 언제 사용이 가능하냐면 자기가 선언된 위치에서부터 자기가 포함된 블록 끝까지만 사용이 가능해요. 여기 선언된 변수들은요. 메인 안에서도 사용을 못해요. 요 안에서만. 메인 끝까지 사용 못하고 요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블록을 만드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다듬을게요. 자동으로 만들어준 코드들을 조금 다듬을게요. 자, 얘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 지울게요. 그럼 얘랑 같은 그 선에 있는 게 뭐냐면 여기겠죠, 여기. 그죠? 얘 필요 없어요. 얘 필요 없고요. 그럼 얘랑 같이 있는 게 여기 필요 없어요. 얘 두 개가 필요가 없어요. 얘도 지우고 얘도 지워요. 들여쓰기가 마음에 안 들죠? 같은 블록 안에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마음에 안 들죠? 컨트롤 쉬프트 F. 그러면 줄 맞춤 딱 되죠.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생성자 안에서 그냥 이렇게만 하고 놔두고 끝내도 돼요. 되셨죠? 자, 우리가 이거를 애플리케이션 윈도우랑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애플리케이션 윈도우랑 비슷하게 해볼 건데 우선 생성자를 저는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물론 퍼블릭으로 남겨두셔도 되기는 해요. 퍼블릭으로 남길까요? 퍼블릭으로 남기세요. 우리 애플리케이션 윈도우 만들 때 여기를 initialize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었죠.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initialize. void initialize. initial. 네. 계속 못하죠. 네.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많이 보던 패턴 아니에요? J프레임에서 보던 애플리케이션 윈도우에서 보던 패턴이에요. 생성자 호출하면 생성자는 initialize로 호출하고 initialize가 그 UI 모든 컴포넌트들을 다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네, 요게 그런 패턴이에요. 그렇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물론 여기를 그냥 생성자로 남겨두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네. 생성자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리턴 타입이 있으면 안 돼요. 메서드는요? 메서드는 반드시 리턴 타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void, 리턴하는 값이 없으니까 void라고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 메서드 이제 있으면 안 돼요. 메인 메서드 있으면 안 되고요. 요거 메인 메서드 이름을 뭐라고 바꿀 거냐면 show my dialog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아규먼트 아무것도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메서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이제 더 이상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되는 메서드가 아니에요. 메인이 없으니까. 대신에 public static 메서드가 무슨 일을 하냐? public static 메서드가 show my dialog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얘가 무엇을 해주냐면 얘가 자기의 생성자를 불러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뭐 다이얼로그에 대한 몇 가지 세팅을 하고요. 몇 가지 세팅을 해주고 끝나요. 보여주세요. 다이얼로그를 보여주세요까지 하고 끝나요. 생성자는 무슨 일을 하냐면 생성자는 initialize로 호출하는데 initialize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UI 컴포넌트들을 크기, 위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들을 설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 바꾼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윈도우 빌더에 있는 JDialog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메인 메서드의 이름 변경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생성자가 너무 길어지니까 생성자 안에 있는 내용들을 메서드로 그냥 바꿔버리는 것 뿐이에요. 되셨죠? 자, 이제 애플리케이션 앱 메인 8번으로 올게요. 앱 메인 8번으로 오면 이제 이 코드가 에러가 안 나죠. 우리는 myDialog라고 하는 클래스 만들었죠. 클래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했어요? showMyDialog라고 하는 그 뭐예요? 스태틱 메소드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메인 대신에 showMyDialog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호출할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시고요. 커스텀 다이얼로그 하면 어디 떠요? 얘가 이렇게 뜨지 않았어요. 그죠? 그죠? 이 위치는 아까 그 다이얼로그 클래스에서 얘 때문에 시작하는 위치가 있어서 이걸로 조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렇게 뜬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버튼, 캔슬 버튼 아직 우리는 이벤트 핸들러를 아무것도 등록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하면 뭐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로즈. 이게 클로즈예요. 클로즈. 자, 요거 한 가지만 우리 볼게요. 마이 다이얼로그에서 디폴트 클로즈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폴트 클로즈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를요. exit이라고 해볼게요. exit.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다이얼로그가 뜨려고 하다가 안 돼요. 못 떠요. illegal argument 옵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폴트 클로즈 옵션은 do nothing, on close, hide on close, dispose on close. exit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exit은 할 수 없다. 이 메시지는 어디에서 출력한 걸까요? 캐치에서 출력을 해준 거예요. 이거 세팅하려고 하다가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고 하는 게 발생해서 캐치에서 잡혔고 그 내용을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exit 자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고 dispose. 이따가 프레임에서는 이게 exit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이제는 에러가 안 날 거예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하시면 다이얼로그가 커스텀 다이얼로그가 이렇게 떴을 거고요. 여기 클로즈 버튼 누르면 이게 dispose라고 하는 동작이에요. 이게 창이 닫히는 거예요. 창이 닫히는 거예요. 네, 뭐 만드는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디자인에서 여기다 여러분들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돼요. 이제 컨텐트 페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것들을 넣으시면 돼요. 뭐 레이블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뭐 텍스트 필드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고 뭐 버튼 넣고 싶다 그러면 버튼 넣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대로 배치를 하시면 돼요. 레이아웃도 바꿔주면 또 원하는 대로 들어가겠죠.
소스 코드 제가 그냥 막 넣어버렸어요. 막 넣어버려가지고요. 아마 어떻게 요렇게 들어갔네요. 그죠? 이렇게. 네. 소스 코드가 이렇게 여기 컨텐트 페인 밑에 이렇게 들어갔네요. 레이블,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버튼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에 그 블록들 있었던 거 다 없애버려도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죠. 네.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중간 블록은 없애버리시는 게 더 낫습니다. 저렇게. 네. 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커스텀 다이얼로그가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 레이블 있고 인풋 있고 또 다른 버튼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든지 다이얼로그를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꾸미실 수가 있어요. 기능을 그렇게 만드실 수 있으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요. 자, 다시 앱 메인입니다. 메인에서 프레임. 이번에는 프레임을 만드는 새로운 프레임을 띄워주는 거를 할게요. 다이얼로그를 띄워주는 거를 했으면 프레임을 띄워주는 것도 거의 똑같아요. 이번에는 다이얼로그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상속받는? 프레임을 상속받는 클래스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 이벤트 핸들러부터 먼저 추가를 할게요. 액션 퍼폼드라고 하셔가지고요. 이벤트 핸들러부터 먼저 추가를 하시고, 자, 여기 메인입니다. 메인.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앱 메인 8번에서 하고 있어요. 앱 메인 8번에서. 앱 메인 8번에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등록을 했었던 버튼이 btn 커스텀 프레임. 그 btn 커스텀 프레임의 이벤트 핸들러, 액션 리스너를 등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익명 클래스. 내부 클래스 중에서도 이름이 없는 내부 클래스이고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고 구현하고 있는 메서드가 액션 퍼폼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myFram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myFrame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show myFrame이라고 하는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를 호출하려고 해요. 저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JOption Pane하고 비슷한 구조로 가겠다라는 얘기. 비슷한 구조로 가겠다. 일단은 우리가 클래스가 없어요. 그죠? 클래스가 없으니까 일단은 클래스를 만들기 전까지는 주석. 에러는 일단 없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myFrame을 만들면 돼요. myFrame을 8번 패키지에서 만들게요. 오른쪽 클릭, new. 자, 이번에는 order 선택하시고요. order 선택하시고 아까 메뉴 보니까 있었잖아요. 다이얼로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JFrame 있었단 말이에요. JFrame. 윈도우 빌더 밑에 스윙 디자이너가 있고요. 스윙 디자이너 밑에 JFrame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 next.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myFrame. 자, JFrame을 비어있는 JFrame을 만들어주는 메뉴입니다. 프로젝트 이름과 패키지 이름, 그리고 클래스 이름.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는 당연히 스윙이 가지고 있는 JFrame을 상속받는 클래스. 슈퍼 클래스라고 하는 의미가 상속받는 클래스. 자, 이렇게 하시고 finish 해볼게요. 자, 일단 디자인을 먼저 보면 무엇을 만들어줬는지 볼까요? 네, 그냥 우리 애플리케이션 윈도우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사실. 애플리케이션 윈도우가 완전히 똑같은 건데 JFrame, 컨텐트 페인. 그리고 컨텐트 페인이 무슨 레이아웃? 보더 레이아웃. 우리가 만드는 애플리케이션 윈도우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렇죠? 네. 애플리케이션 윈도우를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사실은. JFrame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네, JFrame을 상속받으면 이 바깥쪽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JFrame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컨텐트 페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 안쪽 부분. 그리고 이 안쪽 부분의 레이아웃이 지금 보더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센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선 완벽 센터. 비어있는 그런 프레임이에요. 자, 코드 좀 볼게요. 코드. 자, 코드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클래스 myFrame은 jFrame을 상속받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jFrame을 상속받는 클래스가 프라이빗 변수로 jpanel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 jpanel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다? 컨텐트 페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getter 메소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get content pane이라고. 그게 있었던 거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거 완전히 우리 애플리케이션 윈도우랑 완전 똑같지 않나요? 큐에다 넣어주세요. 이거를 실행해 주세요. 잖아요. 그죠? 사실 여기서는 큐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가 메인이 될 게 아니고 스태틱 메소드가 될 거고요. 어떤 버튼이나 다른 창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가 발생에 대해서 이 창을 열어주기만 하면 될 거기 때문에 일부러 스레드를 만들고 이벤트 큐에 등록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열어주세요 라고 하면 얘를 그냥 바로 만들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수정을 할 거고요. 수정을 할 거고 여기서도 보면 클래스로 생성을 하고 비접을 보여주세요 라고만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myFrame을 만들었는데 그 myFrame의 set default close 옵션을 여기서 exit이라고 하고 있어요. exit. 일단은 그대로 놔줄게요. 그 다음에 크기, 컨텐트 페인의 레이아웃 설정, 크기 설정, 컨텐트 페인의 레이아웃 설정, 그 다음에 컨텐트 페인에다가 셋 해주는 것까지만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자, 이것도 이거를 그대로 남겨두셔도 되고요. 그대로 남겨두셔도 되고 여기를 myFrame 뭐 이런 식으로 하고 initialize라고 하면 여기를 뭐라고 바꾸시면 되냐면 void initialize 이렇게만 바꾸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만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램에 메인이 여러 개가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메인 있으면 안 되고요. show my frame 이렇게 바꾸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규먼트를 없앨 거예요. 일단 아규먼트를 없앨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벤트 큐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요거 다 필요 없어요. 등록한다, 런을 오버라이드 한다, 다 필요 없고요. 그럼 캐치도 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딱 이렇게만 남아 있습니다. show my frame에서 할 일은 생성자를 호출해서 jFrame을 생성하고 그 jFrame을 화면에 보여줄 수 있도록 비저블을 true로 바꿔주는 것.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바꾼 게 별로 없죠? 바꾼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되셨습니까? 됐죠? 자, 이제 main 8번으로 가보세요. main 8번으로 가면 이제 얘가 에러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실행해 보시면은요. 실행해 보시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커스텀 프레임 하면 비어있는 창 하나 떴죠. 아마 이렇게 떴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떴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뭐 레이아웃, 보더 레이아웃을 그대로 사용하든 뭐 아니면 앱솔루트 레이아웃을 사용하든 아니면 뭐 플로우 레이아웃을 사용하든 원하시는 대로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다가 내용들을 채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클로즈 옵션이에요. 클로즈 옵션. 이 클로즈 옵션인데 제가 지금 창이 프레임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메인 프로그램에서 실행한 J프레임이 있는 거고, 메인 프레임이 다시 실행시켜준 다른 창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얘가 닫혔다고, 얘가 크기가 클로즈가 된다고 해서 메인 프로그램이 죽어버리는 거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얘를 닫으면 메인 프로그램까지 죽어버려요. 정상 종류예요. 이건 정상 종류. 정상 종류. 그거는 뭐 때문일까요? 마이 프레임에서 어디를 했기 때문에 J 프레임을 클로즈 할 때 무엇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엑짓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엑짓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 요거를 바꿔 주시면 돼요. 여기를 dispose로 바꿔 볼게요. J 프레임은 dispos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정하셨으면 메인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메인 다시 한번 실행하시고 커스텀 프레임 실행하시면 커스텀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얘를 닫아보세요. 메인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디스포즈입니다. 그러니까 엑짓과 디스포즈 차이점 아시겠죠? 다이얼로그는 기본적으로 얘가 디스포즈예요. 다이얼로그는 기본적으로 J 프레임은 근데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딱 그거야. 디폴트, 기본, 클로즈, 닫기, 오퍼레이션, 동작, 설정, 셋. 딱 그거죠. 그 말이죠. set, 디폴트, 클로즈,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닫기 동작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 네.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J 프레임인 경우고요. 엑짓 끝내겠다. 엑짓은 끝내겠다예요. on 언제란 뜻이죠. 언제 close 닫을 때. 그러니까 닫을 때 엑짓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닫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닫기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그 프레임에 있는 X 버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 여기 위에 오른쪽 상단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빨간색 이게 닫기 버튼이죠. 네. 모든 창에는 윈도우스 프로그램 여기는 전부 다 닫기가 있어요. 맥은 왼쪽에 있죠. 맥은 왼쪽에 있고. 네. 이 닫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엑짓은 그다음에 dispose on close. dispose는 닫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현재 창만 종료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게 아니라 전체 창을 종료하는 게 아니라 현재 창만 종료를 하는 거예요. 종료를 하는 거고 아까 우리 J 다이얼로그 할 때 에러 있었죠. 네. J 프레임은 엑짓과 디스포즈를 사용할 수 있는데 J 다이얼로그는 엑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했다가 익셉션 발생했었죠. 그러니까 다이얼로그의 의미가 뭐냐면 대화창이잖아요. 대화창. 뭔가 확인하거나 뭔가 물어보고 대답을 얻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다이얼로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어떤 일부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엑짓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네. 다이얼로그만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디스포즈는 있어도 전체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엑짓은 없어요. 근데 J 프레임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엑짓과 디스포즈. 두 가지 꼭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뭐 이렇게 여기를 세팅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뭐 간단하게 뭐 컨텐트 페인 보더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레이블을 뭐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텍스트 필드를 뭐 여기다 갖다 놓고 또 텍스트 필드 하나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넣어 볼까요? 버튼은 아래쪽에다 갖다 넣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레이블 여기다 놓고 텍스트 필드 놓고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의 배치들도 가능해요. 이게 보더드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북쪽,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서쪽, 중앙, 오른, 그 다음에 동쪽 뭐 이런 식으로 배치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더 레이아웃을 그냥 이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아니면 그 여러분들이 앱솔루트 레이아웃 같은 거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모양을 만드셔도 돼요.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모양. 그래서 필요한 창이 필요하면 그리고 그런 창들이 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다이얼로그나 이런 걸 가지고서 그 만들기가 힘들면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이얼로그를 이용하든가 다이얼로그나 프레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창을 디자인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창을 띄워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 메서드 대신에 다른 스태틱 메서드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그거 호출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은 지워버리세요. 다이얼로그나 프레임을 만드실 때 메인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나오는데 그건 지워버리세요. 프로그램 하나에서 메인이 2개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프로그램에는 메인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요렇게 다이얼로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